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약세들이, 시장 약세가 뚜렷이 보이는 가운데, 지난밤에는 미국 증시, 확연히 약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 미국 지수 선물도 약세.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괜찮은 모습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뭐 일본 증시나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힘이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저항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또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부담을 많이 받았는데 뚫을 수 있을까 말까 이제 기대감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해외 증시의 어떤 힘이 떨어지는 모습과 함께 지금 좀 힘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찍이 단기 하락 추세에 들어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로써 확실히 21선 밑으로 빠지게 되면서 어떤 단기 하락 추세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아직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단기적 혹은 중단기적 추세까지 지금 이제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수적인 특성을 파악을 하고 매매에 임해야 되겠고요. 지수가 약세일수록 뭐다? 이제 지수가 강세일수록 지수에 영향을 받는 주식이나 혹은 여러가지, 뭐 사실 지수가 좋으면은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많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을 다양하게 공략을 하는 게 적절한 전략이 되겠고, 지수가 약세일 때는 특히 10월달을 생각해 보시면, 금융위기 폭락이었던 이 10월달을 생각을 해보시면 정치 테마주라던가 품절주라던가 그런 신규 상장주 같은 그런 주식들, 그런 특색 있는 주식들이 좀 많이 움직여줬죠. 그래서 어떤 지금 테마가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대단한 테마가 없었지만, 분명히 시장은 또 어떤 테마라던가 집단이라던가 섹터를 만들어냅니다. 꼭 만들어내고 항상 그래왔고 또 만들어낼 거고, 그런 특징점을 잘 살려가지고 그런 매매를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뭐 특별히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내용만 챙겨서 확인을 하셔도, 뭐 시황만 보셔도 뭐 어떤 주식이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락 시장을 염두하는 게, 일단 염두를 하는 게 좋다. 이게 요약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것을 염두를 해두고 이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좋지가 않았어요. 뭐 제약도 기술주도, 기술주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장중에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나, 제약 업종이나 제약 바이오 쪽도 아침에 오전에는 장 초반에는 조금 강세를 보여주다가 정상적인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다가 힘에 눌려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관도 결과적으로 순매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종목이랑 섹터는 오늘 관심주 몇 개를 뽑아 봤는데, 뭐 특별히 굉장히 섹터가 뚜렷한 섹터는 없었고,
주가의 상승률도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체 코스닥 자체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힘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섹터랑 관심 종목 살펴볼 거고요. 그래도 볼 것들은 또 있기 때문에 살펴볼 거고, 시장은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고 항상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카페 운영하고 같이 매매해가고 이러면서 계속 보여드렸는데, 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시장도 있을 거고, 굉장히 안 좋은 시장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라고 하면 뭐 이럴 때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인생에서 몇 번 없을 만한 굉장히 크게 안 좋은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 그 폭락이었기 때문에 사실 잘 겪을 만한 일은 아니고요. 뭐 보시면은 상승이나 하락 같은 경우는 계속 시장이 상승이나 하락은 계속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한다고 막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하락한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의 상황에 맞춰서 거래를 하면 되고, 그리고 주식 매매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시장은 하락하거나 시장은 장세는 안 좋고 남들은 성과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만 성과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시장 지수나 성과는 남들 성과는 좋은 것 같은데 나만 성과가 안 좋은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시장이 되게 좋으면은 성과를 이제 운 좋게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꼭 눈에 보이거든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만 이제 자랑을 하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또 자기의 성과가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뭔가 상대적으로 좀 더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계속 경험하시다 보면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뭐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 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내 성과도 왔다 갔다는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게 파동이 있더라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파동이 있더라도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지금 이때도 보시면 만약에 이때도 차트도 이때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이때는 또 떨어지는 구간이죠. 근데 결국에 또 올라주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할 때, 그러니까 그냥 주르륵 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든지 뭐 무슨 일이든지 간에 또 좀 올라줬다가 또 좀 안 되기도 했다가 올라줬다가 이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꾸준한 상승, 꾸준한 상승.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서 꾸준한 상승을,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고 실력도 쌓아가고, 그래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게 중요하지. 한 방에 비중 실어가지고 난 크게 대박 날 거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더라도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인간의 뇌거든요. 사람이 그런 어떤 맛을 한번 보게 되면 그 끊질 못하는 그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방식을 취하지 말고 꾸준하게 쌓아간다. 나는 꾸준하게 쌓아가고 꾸준함이, 인내심이 나의 무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이 뭐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잘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간간히 또 대박이 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대박이 납니다. 그렇게 꾸준히 잃지 않고 꾸준히 쌓아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 또 대박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행운이나 대박은 노리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추구하고 실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게 행운과 대박이다 라는 거,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 말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태도고요. 아직도 흥분하고 탐욕 부리고 이러신 분 있다면 반드시 마인드를 새로 고쳐 잡고 제대로 된 마인드부터 갖춰야 이제 제대로 된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다. 제대로 된 주식 매매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말씀드릴 만한 종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영상에서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지금은 이제 좀 컨텐츠들이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제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좀 매매는 항상 똑같이 하고요. 뭐 시장 관찰하고 뭐 매매하고 이런 거는 항상 똑같고, 추천주 드리고 이런 건 다 똑같고, 이제 뭐 어떤 컨텐츠를 생산해서 도움을 드릴까 뭐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하는데, 향후에 또 다양한 많은 컨텐츠들 드리면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테니까 꾸준히, 그때까지 뭐 언제가 될지 몰라도 뭐 조만간 그때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항상 실력을 늘리고 감각을 쌓는 데에 집중을 하시기를 또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돈을 벌고 싶으신 거고. 그러면은 급하게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흘려듣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말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당장에 급하고 자기 마음을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싶어하는 의지도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 참아야 해? 나는 그냥 대박 낼 거야. 나는 몰빵할 거야.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뭔가 내가 몰빵해서 이거 하면은 오를 것 같지만, 그래서 막 추격 매매하고 뇌동 매매하지만 막상 내가 사고 나서부터가 떨어지죠. 뭔가 안 풀립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면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의 뇌를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판단을. 그렇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마인드를 너무 과신하시지 마시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컨트롤을 먼저 하고 자기의 제어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마인드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2월 말 3월 초 정도 돼가지고 이제 좀 사람들이 뭔가 종목도 이제 요즘에 최근에 뭐 테마주라던가 이렇게 잘 가는 주식들도 많이 그 시장에서 많이 조금 부진하게 없어지고 막 되게 괜찮은 주식들이 많이 안 보이죠. 뭐 항상 제 시황을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막 뭔가 좀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엉뚱한 주식을 또 사게 되고, 조급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사게 되고, 그러다가 또 손실 보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야 볼 수도 있죠. 손실이야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전략과 이런 자신감과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손실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뭣도 모르고 해가지고 막 그냥 막 하다가 나온, 그냥 뭐 속된 말로 뻘짓하다가 생긴 손실이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충분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매매를 했는데도 100%를 뭐 상승률 100%를 달성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승률 100%를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변수가 생겨서 손절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탐욕 때문에 마인드를 해가지고 마인드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손실이 난 것인지, 이건 천지 차이거든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뭔가 실력이 안 되시면은 배워야 되고, 뭔가 모르면은 계속 파악을 하시고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늘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들 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뭐 여러 다양한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뭐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뭐 생각들도 들면서 좀 답답한 면도 있고 한데, 그래도 뭐 최대한 저를 활용을 많이 하시면은 좋고요. 저도 뭐 어차피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접촉하고 뭔가를 물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수하고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뭐 힘드시거나 하시면은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고 조언을 받아야 뭔가 늘거나 뭐 하나라도 건지지, 본인이 모르는 뭔가를 건질 수가 있겠죠.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뭐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말, 네이버 토론방이나 대형 커뮤니티 가가지고 다수의 사람들과 섞이지 마세요. 다수의 사람들과 섞이면 하향평준화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는 여러 고수들과 여러 초보들을 모아놓잖아요. 그러면은 고수들이 초보들 쪽으로 딸려가는 하향평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고수들은 자꾸 초보들이랑 안 섞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인드를 어지럽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가 중요한 게 이제 주식 투자고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형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놀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고, 정직하게 뭐 얘기를 하고 솔직한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막 이상한 허황된 막 꿈을 심어주면서, 말도 안 되는 꿈을 심어주면서 막 수익률 2배 내드리겠습니다, 뭐 원금 회복 제가 시켜드립니다, 뭐 이런 사람은 절대 그냥 무조건 잘라버리시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그거를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뭐 요 정도 얘기하면 됐고요. 종목들, 섹터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황에서 이제 뭐 무역협상은 지금 요즘에 좀 안 좋은 게, 지금 무역협상에 대한 이제 비관론도 좀 있고, 화웨이가 이제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동창리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트럼프 동창리 발사장에 대한 트럼프의 유감 표현, 그리고 미국의 이제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제스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중국, 북한, 뭐 전 세계 국제 정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졌죠. 삽시간에 불안해졌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언급만 드리고, 뭐 어느 정도는 아실 내용이지만 일단 제가 계속 체크를 해드려야 또 이제 간편하게 뭐 모르는 거 없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종목으로. 네, 일단 자전거 관련주 장중에 좀 움직여 줬습니다. 이제 카카오의 이제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 이제 시범 운영 진출,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 진출 소식, 이런 거. 그래가지고 알톤 스포츠가 이제 전기 자전거를 제작한 적이 있었던 점,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도 그랬던 점 해가지고 알톤 스포츠가 상승률은 더 크고요. 삼천리 자전거는 좀 두 번째로 상승률을 크게 만들어 가졌고, 근데 이 자전거 관련주는 직감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도 심하고 이제 봄에 황사 올 거고, 여름에는 폭염이고요. 가을에는 그나마 날씨가 좀 괜찮죠. 가을에 지금 작년 9월 10월 생각해 보면 미세먼지가 좀 한시적으로 적었고 괜찮았습니다. 또 가을에도 뭐 그러면 가을 한철 정도 자전거 타기 괜찮고요. 겨울엔 엄청 춥고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 미세먼지가 굉장히 세고요. 그래서 사실상 자전거를 타기 힘든 환경이다. 그래서 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여 줬습니다. 그렇다는 측면 한번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 좀 볼 거면, 굳이 매매를 할 거면 알톤 스포츠를 매매하는 게 더 낫겠죠. 더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알톤 스포츠. 그래서 자전거 관련주 오늘 이런 이슈로 움직여줬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성 파인텍인데요.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 지금 뉴스가 있고 이슈가 있는데, 뭐냐면은 친환경 보일러 의무 사용화 방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식이 있어요. 방안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친환경, 이제 지금 대성 파인텍은 태양열 관련해 가지고 좀 유명한데,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보일러 정도, 그런 친환경 이제 보일러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슈에 따른 기대감이나 어떤 테마성 상승이죠.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지금 최근에 박스권, 그러니까 사실 이때에 이제 매물대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오늘 상승을 강하게 해주면서 어느 정도 해소시켜준 모습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떤 매수 타점을 만들어 주는지 한번 볼 만한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그런 이슈와 어떤 특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은 이제 사실 하향 추세가 굉장히 강하지는 않았고, 이평선을 모아주고 이 이평선을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실상 정배열 추세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단기 정배열 추세죠. 그래서 단기 정배열 추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성 파인텍 관심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웹캐시입니다. 웹캐시 상승이 아니라 1월 25일에 상장을 해가지고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가지고 왔죠. 차익 실현 매물을 가지고 오고, 이제 기관계에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와 준 그런 모습과 함께 양호한 움직임 보여주다가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이제 상향으로, 지금 어찌 보면 상장 후에 신고가기 때문에 상방으로 열려있는 모습, 그리고 어떤 실적 증가와 기업 자체의 성장성, 그리고 국내 유일한 B2B 핀테크 기업이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인 경리나라, 뭐 라디오 광고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경리나라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 소프트웨어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성장성, 매출 확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강하게 가지고가 줬고, 뭐 지금 최근에는 좀 주춤했습니다만, 고질적으로 이제 기관계의 매수세가 지금 강한 상태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기관계 차익 실현이 있더라도 아직 기관계가 매집한 매물이 지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까지도 매수세였고요. 오늘 상승이 심했는데도 매수세로 들어왔고, 그래서 향후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주로, 웹캐시 관심주로 좀 되겠고요. 그리고 태양입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HN 파워가 있는데, 이때도 HN 파워 관련해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는데,
지금 HM 파워가 그 수소 생산을 위한 개질기를 개발했다라는 그런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수소차 이제 요즘에 핫한데 이게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를 개발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태양이 개발한 건 아니고 태양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HM 파워. 근데 이때도 HM 파워 때문에 움직여줬었고요. 오늘도 움직여줬고. 근데 평소에 거래 대금이 없는 점, 좀 적은 점은 이제 좀 약간 안 좋은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래가 터질 때는 또 확실하게 터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매물대도 많이 먹었고요. 근데 지금 이 가격대 12,000원 이 가격대가 굉장히 세 보이긴 해요. 세 보이긴 한데 또 뭐 여러모로 뭐 재료도 재료고 최근에 움직임도 괜찮고 하니까 기술적인으로도 정배열 상태죠. 그래서 태양도 관심주로 오늘의 관심주 중에 마지막 관심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북주라던가 뭐 제약바이오주라던가 뭐 수소차라던가 정치테마주라던가 이런 집단 섹터가 아니죠. 근데 사실 그 매매를 하기에 좋기에는 집단 섹터가 있으면 매매하기가 좋습니다. 좀 움직임을 트래킹하기도 좋고 어떤 그 예측하기도 좋고 뭐 파악하기도 좋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집단 섹터보다는 어떤 개별주 중심으로 좀 움직여준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또 테마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한데 지금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집단 테마는 없었습니다. 아 뭐 굳이 집단 테마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중국의 이제 화장품 업종 같은 거. 근데 화장품 업종에 대한 움직임이 뭐 오늘 지수도 안 좋았고 투심도 조금 안 좋았고 해서 화장품 업종이 그렇게 막 되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좋긴 했습니다만 또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제한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실적이 괜찮게 나온 주식들이 좀 잘 움직여주고 있긴 한데 근데 실적이 괜찮아서 움직이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재료 소멸에 대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잘 나오는 게 향후 성장성에도 영향을 줘서 지속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호실적이 나왔는데 더 이상의 재료나 기대감이 없으면은 꺾이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서 올랐다고 하는 주식들 중에 나중에 차트를 보면은 그 이후로 떨어지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적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흐름을 보고 또 이게 얘기도 이제 생각나면 해드리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분석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 뭐 테마적인 측면, 그리고 시장 흐름이나 시장 지수, 뭐 국제 정세, 뭐 거시 경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주가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제가 기술적인 요령을 가르쳐 주면 그냥 그것만 보고 매매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본인이 깨우쳐가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런 실수를 해봐야 돼요. 해봐야 아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몸으로 깨닫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기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거래가 급증한다거나 혹은 뭔가 양봉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것만 보고 막 매매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수급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거래량이 많이 터져도 수급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지수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측면들 쪽에서 또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뭐 테마나 재료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기술적 분석상 거래량이 별로 안 떴어. 그리고 역배열 추세야. 근데 수급 좋으니까 들어가. 그러면 역배열 추세 계속 나와가지고 지속 하향 맞고 지하실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승률을 조금씩 계속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판단하고 저거 판단하고 이것저것 조합을 할수록 승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꼭 한 번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한 번에 잘 안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이제 어떤 뭐 작업자든 간에 뭐 어떤 직업을 뭐 축구 선수든 뭐 예술가든 발레리노든 누구든 간에 처음엔 안 되지만 나중에는 이게 쉽게 잘 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의 기술을 익히는 처음에는 한 가지의 기술을 익히기도 어렵죠. 예를 들어 탁구를 친다. 탁구를 치면 뭐 백으로 때릴 수도 있고 뭐 제대로 때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구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초보 때는 하나하나 배우는 게 힘들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고수가 되어가면서 그런 모든 기술들을 조합하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주식 투자도 나중에 보면 그런 단순한 어떤 뭐랄까 어떤 스포츠, 게임, 뭐 직업, 뭐 그런 것들과 비슷합니다. 뭐 다 비슷해요. 그런 나중에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그런 과정이고, 예, 그 결과를 얻어가는 과정이고, 뭐 그렇다는 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제가 최대한 잡아드리고 시행착오를 줄여서, 예, 뭐 시행착오 한 번 할 때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시행착오를 하는 게 주식 시장이니까 사실 제가 그거를 조금씩 잡아드리는 것만 해도 솔직히 저는 큰 재능 기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뭐 화이팅 하시고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는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슈퍼모nkey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에도 많은 것들이 올라가고요. 추천주라던가 뭐 그런 시황 관심주들 다 활용 잘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뭐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무슨 일이든 간에 티가 안 나다가 갑자기 확 성장하고 티가 안 나다가 확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화이팅 해가면서 힘을 많이 불어 넣어 드릴 테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또 오겠습니다.